반갑습니다. 혁신위원회 맹건영입니다. 오늘 휴일인데 잘 쉬고들 계시죠? 제가 말이 좀 딸립니다. 어저께 이제 순회동의 송기택 회장님하고 서현동 김용성 회장님, 그리고 각 동의 임원분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재개발에 대한 문제점, 또 우리의 대응책, 그리고 뭐 이렇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 머릿속에 탁 꽂히는 게 있어가지고, 그 말을 끊으신 분은 저기 순회동 이제 송기택 회장이 말을 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글로 보는 거하고 말로 듣는 거하고 조금 틀리거든요. 틀린데 어저께는 김용성 회장도 자기 카페에다 그걸 올려놓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저께 이제 제가 처음 그 이야기를 접해가지고 여지껏 보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번쩍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물론 전체 금액을 갖다가 보증금으로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전체 금액을 보증금으로 받으면 뭐 대략 한 8억 정도 받으셨겠죠. 1, 2, 3층 지하, 그러니까 전체를 갖다가 월세가 아닌 보증금으로 받았을 경우에 그 정도를 갖다가 보증금으로 가지고 받으신 거고, 월세로 받으신 분들은 뭐 전월세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대략 분당동의 주택 소유자들이 받는 금액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 300에서 350만 원 정도 수익을 취하시는 분이 많이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금액은 한 900만 원 정도까지도 월세를 받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금융자산으로 계산을 했을 때, 자산 가치를 갖다 금융자산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가 나오냐면은, 300만 원을 갖다가 매월 금융소득으로 유지를 하려면은 한 17억 정도를 갖다가 은행에 예치를 시켜놔야 됩니다. 17억을 갖다가 은행에 예치를 시켜놓으면은 매월 우리에게 한 3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갖다가 받는 거죠. 우리가 받을 수 있고, 한 20억 정도 예치시켜 놓으면은 한 350. 그럼 요렇게 계산합니다. 그럼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택, 재산 가치로 포함을 시켜보세요. 재산 가치로 포함을 시키면은 보통 우리가 평균 거래 금액이 뭐 한 15억에서 18억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뭐 17억에서 20억 정도를 갖다가 더 얻는 거죠. 여러분이 주택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발생하는 이익, 재산 가치가 한 17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17억에서 20억. 기존 건물 가격은 빼고.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매월 월급을 350만 원을 받으려면은 연봉 계약을 할 때 얼마 정도 계약을 하느냐 하면은 월급으로 따지면 한 420만 원 정도 됩니다. 420만 원 정도 되고, 그걸 연봉으로 따지면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연봉 5천만 원짜리의 수익을 취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집은 내가 그대로 거주를 해요. 그 집에,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신 집에 수익을 갖다 그대로, 집은 그대로 가지고 거기서 거주를 하시면서 별도로 돈을 갖다가 연봉 5천만 원짜리 월급쟁입니다. 매월 그 돈이 들어오니까는. 그러면은 연봉 5천만 원을 받으려면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 대기업으로 따지면은 한 대리급 정도 될 겁니다. 대리급. 이건 뭐 보너스라든지 실적수당이라든지 이런 거 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봉이 한 5천만 원 정도 돼야지 내가 받는 월급이 한 35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이가 60을 먹었든 70을 먹었든 80을 먹었든 5천만 원짜리 연봉쟁이 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연봉 5천만 원이면 우리나라 전체 상위 몇 프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상위 30%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상위 30% 안에 그 수익을 올리시는 거죠. 상위 30% 안에 수익을 올리시는 거고, 또 거기서 거주라. 그럼 연봉 5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직장 생활은 또 어떻게 되느냐? 과장급 정도 되면 굉장히 뭐 다 직장 생활 해보셨을 겁니까? 일이 과중하죠. 제 시간에 퇴근이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과장급이 일이 제일 많거든. 아니면 대리 고창급. 대리 고창급 그러면 완전 실무진이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갖다가 다 맡아서 본다 그러고 실질적으로 일이 많은 겁니다. 실질적인 일이. 그리고 직장 생활이라는 게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조직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각자의 눈치를 봐야 돼요. 상사의 눈치 봐야 되지, 동료의 눈치 봐야지, 나보다 하급자, 아래측 가지고 데리고 있는 하급자의 눈치도 봐야 됩니다. 그게 조직 생활입니다. 그럼 그 서로의 눈치를 봐야 돼요. 5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 사장급이지, 사장. 출퇴근도 다 안 해. 출퇴근도 안 하고 그냥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여러분 그 상위 30%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 그러면은 그렇게 되죠. 근데 직장 생활을 5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같은 동료들 간의 눈치도 봐야 되고 상하 조직 간의 눈치도 봐야 되고 실적을 채워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이 월급을 받는 거야. 그리고 이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직장이라는 건 언제든지 잘릴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한 사람을 딱 찍어놓고 내보내려면은 이 회사라는 조직은 그래요. 수단과 방법 안 가립니다. 제가 운영할 때도 그랬고, 전 잘라보긴 한 3명 정도 잘라봤어요. 사업 한 20년까지 뭐 한 20년 하면서 한 3명 정도 잘라봤어요. 진짜로. 근데 거기에 수단과 방법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면 기업이 조직이 탄탄한 기업일수록 더 그게 완벽하게 돼 있어요.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한다 저렇게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주택을 가지고 있음을 해가지고 5천만 원짜리 연봉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똑같은 조건을 갖다가 대비를 해가지고 아파트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파트. 요새 재개발하겠다는 사람들 말 많죠. 이 사람들 현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어요. 아파트 재개발하겠다고 나대는 인간들. 이 인간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더라고요. 캐면 캘수록 많은 정보가 들어와요. 안 캐도 대략적인 정보가 들어와요. 제가 때로는 검증도 하고 그냥 흘려듣는 것도 있고 그런데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툭 건드리면 터질 판이에요. 그런 정보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무시하는 거 아니고 아파트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우리 주택 가격이 15억에서 18억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15억, 18억짜리를 갖다가 아파트에 대입시키면은 뭐 이 분당 지역에서 보니까는 뭐 한 40평, 40평까지는 안 되고 한 30평 뭐 중반대까지 아파트가 구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래요. 아파트 들어가면은 저도 지금 아파트 생활을 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작은 가게도 하고 있어요. 근데 아파트 푸어라고 그래야 되나? 하우스 푸어라고 그래야 되나? 이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돈을 못 쓰더라고요. 안 써요. 저는 단지가 커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해가지고 여기 이 정도 규모면은 장사가 되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그 단지에 있는 손님들은 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음식점을 합니다. 대략 하루에 한 4-5팀 오면은 많이 와요. 많이 오고 4-5팀한테 팔아봐야 얼마입니까? 10만 원이에요. 그럼 근데 이제
주문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주문이 뭐 몇십 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아파트는 가지고 있지만서도 생활은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왜? 많잖아요. 일단 관리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리비 대략 한 30만 원 잡읍시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아파트 생활하고 있는데, 좀 있으면 이제 며칠 있으면 분당동으로 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한 40만 원 정도 제가 관리비를 내는 것 같아요. 40만 원, 50만 원 요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고 저는 자식들이 다 컸으니까는 별 문제 없죠. 한 놈은 외국에 있고 한 놈은 여기서 영어 선생님 하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고 또 제가 장사를 하면서 얻는 수익은 그닥 크지가 않아요. 그냥 임대 수익이 몇 군데 있어가지고 임대 수익을 갖다가 제가 취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갖다가 그대로 아파트에 대입을 시켰을 때 30평, 40평, 아니 100평짜리로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럼 그 아파트는 한 가구밖에 거주를 못 합니다. 그 방을 갖다 쪼개기 해가지고 거기다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니까는 쪼개기도 하고 구조 변경도 하고 다 해가지고 그 수익을 갖다가 창출을 하시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아파트에 들어가면 수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출만 있는 거예요. 지출. 그러니까는 쓸 돈이 없는 거죠. 제가 이렇게 우리 마을의 어르신들을 보면은 지난번에도 그랬고, 돈들을 참 잘 쓰세요. 어느 수준에서 잘 쓰셔. 아직 후원금은 한 번도 안 걷어봤지만서도, 제가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분들이 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 선결제를 해가지고 여기 와서 마시게 해라. 이거 좀 내고 싶다. 어떤 분은 지난번에 저희 총회를 하는데 그래요. 돈은 어디서 나가지고 쓰냐 그래서 그건 저희 임원들끼리 씁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돈을 내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활동이 사실 범위가 있다 보니까는 돈이 지출되는 걸 아시거든요. 돈 내고 싶으셔가지고 그 말씀하시길래, 아직까지는 그냥 저희들 임원들끼리 각주로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나 저희 부회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돈도 잘 쓰세요. 잘 쓰시고 내놓는 것도 많으시고 그렇거든요. 근데 말이 자꾸 엇나가는데,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돈을 내라 그러면 서로 눈치를 봐요. 내놓지를 못해요, 선뜻. 그리고 제가 아파트에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빡빡해요. 아파트 주차 걱정 없다 그러죠. 1가구 1주차예요. 평수가 예를 들어 50평이 넘어간다면 2주차도 하겠죠. 그리고 1가구 2주차를 하게 되면 추가 분담금을 또 내야 돼요. 몇만 원. 그 돈이 없어가지고 한 대 있는 차량을 갖다가 노상에 세운다든지 아니면 상가 주차장에 세운다든지, 그 사람들 별머리 다 써요. 몇만 원 때문에. 대비해서 우리 주택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그 정도 여유는 가지고 계세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 그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유튜브를 방송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제가 한 120명 정도 모여있는 카톡방을 잠깐 들어갔었어요.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그건 지금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하는 방 말고, 거기에 또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또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방이에요. 그 방에서 이렇게 보고, 거기 임원 중에 한 사람이 그 방에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올린 글을 봤어요. 뭐라고 써있냐면은, 우리는 신탁사도 다 정해졌고, 재개발만 하면 된다. 그런 말을 올렸더라고요. 재개발, 이렇게 서명만 하면 된다.
난 근데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은 세상 천지에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아파트 재개발이 된다면 저는 제가 추진위원장이 되려고 할 거예요. 만약에 제가 추진위원장이 된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대한토지신탁을 갖다가 잘라버리는 겁니다. 제일 먼저. 그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전부 다 조치를 다 취해버려요. 뭐 그렇다고 제가 법적 조치까지 하겠어요. 뭐 말이야 다 하지만서도 그 사람들은 일을 할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돼요. 어디 거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업체 하나 딱 정해놓고 그 업체에다가 우리 정보 다 주고 걔네들이 주는 정보 하나도 없어요.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재개발을 하겠다고요.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저는 과거에 디자인 회사도 하고 홈쇼핑 벤더사도 하고 다 했었거든요. 거래를 하나 하려면 최소한도 3군데의 견적서를 받습니다. 3군데. 3군데의 견적서와 제안서를 받습니다. 최하. 그래가지고 거기서 비교를 다 합니다. 비교 검토를 다 해가지고 우선 협상 대상자를 먼저 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그 회사하고 토의를 합니다. 토의를 해가지고 토의를 하다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이 회사가 우리 회사에다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또 뭐 해주지 못하는 게 어떤 건지, 추가 비용이 뭐가 발생하는지, 어떤 비용을 뺄 수 있는지, 이게 계산이 나와요. 서로 협의를 맞춰갑니다. 근데 이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토지신탁이니 뭐 투자신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회사나 딱 정해놓고 그 회사에서 주는 떡고물만 먹는 거예요. 이게 주민들을 위한 겁니까? 여러분은 이게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주는 사람들의 행동입니까? 가장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고 제가 그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야, 너희 쓰는 입출금 내역을 좀 보자. 뭐 카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떠들었었죠. 몇 번 떠들었지 많이 떠든 거 아니고. 한 장을 못 내놔요. 한 장을. 쥐들끼리 감정평가해가지고 쥐들 뭐 한 10대 명 그거 알고 그게 다예요. 워낙 감정평가가 안 좋게 나왔거든요. 듣던 사람들도 나갔대요. 그냥. 그 재개발 추진위원들. 이게 그 사람들의 실력이에요. 제가 그전에 아파트 재개발 조합장 하던 사람하고 만났었다고 그 이야기도 여러분한테 영상을 틀어드렸었는데, 저희 동네 상황을 갖다가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 입에서 첫마디가 옆에 애들이 뭘 알아요. 그래요. 저는 여성 비하 발언하는 거 아닙니다. 여성 비하 발언하는 게 아니라 여성분들도 등급이 많이 나눠지거든요. 우리 사회생활 하면 등급을 나눠요. 등급을 나누는데, 뭐, 속담으로 옆에 애도 있고, 아줌마라는 단어도 있어요. 전 근데 이 아줌마라는 단어 굉장히 품위가 있고 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줌마의 힘이 강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편내라고 그러죠? 이 예편내는 뭐냐면은, 할 일 없는 사람들 몰려다니면서 쓸데없는 짓 하는 사람들. 겨우 할 줄 아는 게 수다예요. 수다를 갖다가 지들끼리 떠든 아무 근거 없고 논리 없는 걸 가지고 그걸 논리화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 할 줄 아는 게 악 쓰는 것밖에 없어요.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악을 써요. 내가 잘났다고. 이게 여편내라는 겁니다. 거기에 뭐 많죠. 어머니라는 단어도 있고 커리어 어머니라는 단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하급이 여편내예요. 지금 분당동에 우리 동네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재개발을 하겠다고 여러분을 눈속임하고 있어요. 신탁사의 후원을 받으면서. 거기에 일부 정치인들, 우리 동네 관련 정치인 3명 있죠? 시의원 3명. 제가 누군지 딱 알고 있어요. 딱 찍어놓고 있어요. 언젠가는 그 사람들 큰 코 다친다는 거
그 사람 중에 한두 명 큰 코 다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재개발 한다 그러고, 뭐, 우리는 신탁사가 정해졌으니까, 뭐, 서명만 하면 된다. 이런 글 올리고, 또 어떤, 룸펜이라고 그러죠? 사회적 낙오자. 사회적 낙오자는 뭐예요? 맨날 방구석에서 하는 게 카톡질이에요. 비아냥거리고, 남 씻고, 욕하고, 나 이만큼 알아. 이게 룸펜들의 특성이에요. 본인 입으로 그러더라고. 자기는 공기업 다녔다고. 공기업을 다니면은요, 정년퇴직이라는 정년연임제라는 게 있어요. 2년. 그러면 기존 받던 월급의 뭐 50%에서 70% 사이에서 연봉을 받는, 그런 것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애가 지 잘났다고 나 IQ 130이야 그러면서 카톡방에서 아주 뭐, 꽤 많이 하는 것 같이. 논리는 없어. 그때 그냥 임기응변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분당동의 단체 카톡방이나 뭐 순회동도 마찬가지고 서현동도 마찬가지고 휘젓고 있어요. 직업적인 비하를 갖다 하고 싶진 않지만서도, 직업적인 비하를 하고 싶진 않지만서도 순회동도 보면 과간이에요. 재개발하겠다고 떠드는 애들 이렇게 면면을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사람 뭐 하던 사람이냐 그러고 다 물어보죠. 이 면면을 보면 진짜 속된 말로 꼴값들 떨고 있어요. 꼴값들. 우리 그러죠. 육값 돈다고. 육값이라는 게 뭐냐면은 60갑자를 갖다 옛날에 이렇게 손으로 짚어가지고 60갑자를 짚었었거든요. 점쟁이들이. 근데 이 점쟁이, 이거 짚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명리학을 하는 사람들이고, 뭣도 모르는 것들이 육값을 짚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짜 점쟁이들. 그래서 육값 돈다 그러는 건데, 어설픈 점쟁이들이죠. 그게 진짜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문서도 볼 줄 모르고, 계약서라고는 평생 임대계약서밖에 본 게 없고, 표준계약서밖에 본 거 없는 사람들이 아파트 재개발을 하겠다고 육값들 떨고 자빠졌어요. 이게 현재 우리 분당, 순회, 서현 재개발 추진위원들의 수준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죠. 자산가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 이 주택 하나는 연봉 5천만 원짜리의 그 자산가치를 연봉 5천만 원 받는 사람들의 그 자산가치를 한다고. 그리고 은행에 예치를 시켰을 때 17억 이상을 예치시켜야지 300만 원 이상을 갖다가 받는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든 걸 다 통틀어 가지고 계산했을 때 보면은 여러분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 매매 가격은 뭐 그렇게 많지 않죠. 그 매매 가격에서 보면은 임대료 빼주고 못 빼주고 그러면 사실 별거 없어. 그럼 내 투자 금액이 실제로 작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건물주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연봉 5천만 원짜리 수익을 올리고 있고, 연봉 5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어느 정도 레벨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 이 자산 가치를 따졌을 때 대략 30억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1 플러스 1 플러스 1, 뭐 플러스 알파, 뭐 4분의 8천 다 갖다 섞었을 때 42평 플러스 24평 플러스 알파 했을 때 제가 계산 그 전에 해드렸죠. 우리가 24평 들어가기도 빠듯하다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42평은 꿈도 꾸지 마시고 진짜 꿈도 꾸지 마세요. 그 숫자 누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100평 플러스 50평 플러스 해도 상관이 없어요. 24평 해도. 어차피 거기 못 들어가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 건물주 소리 듣고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재개발하겠다는 애들의 이 사탕발림, 사기성 발언에
거의 전 그렇게 생각해요. 걔네들 이야기하는 거 97% 이상은 사기예요, 사기. 사기꾼이고 나 사기꾼이야 하고 그렇게 말하고 사기치나요? 말 바꿔가면서 말장난 해가면서 하는 게 그게 사기예요. 그리고 재개발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목표가 뭔지 아세요? 진짜 재개발을 해가지고 동네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느냐, 여기에 목표가 있느냐? 여러분, 그 목표가 그 사람들 그게 목표라고 생각하지? 그게 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재개발을 성공시켜가지고 신탁사로부터 성공 보수를 받는 거. 대략 30억. 그거를 받는 게 목표예요. 이거는 왜 제가 여러분한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현재 그 재개발 추진위원회 임원이에요.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셔. 그 사람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고, 한 이야기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름은 밝히지 못하죠. 그럼 그 사람 열 몇 명 있는 그 조직에서 완전 개취급 당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재개발이라는 거는 현재 시점에서 재개발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드렸던 말씀은 재개발을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향후 5년 뒤에 논의를 해볼 수가 있다 했어요. 논의를. 검토를 해보고 논의를 해볼 수 있다. 그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주변에 그 주택단지 주변에 인프라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그랬을 때 그때 가서, 왜 지금 우리 지하철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하철 하나만 유치돼도 많은 혜택을 볼 건데, 자산 가치가 올라갈 건데, 그런 거. 또 뭡니까? 양성화법. 양성화법이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서도 그게 양성화법이 통과가 됐을 때, 그럼 여러분의 자산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뻥튀기 안 시키고 그냥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하철역 들어오죠? 양성화법 실행돼가지고 여러분의 자산 가치 올라갈 때, 그때는 얼마나, 그 기간이 기냐? 안 길어요. 별로 안 길어요. 곧 실행되고 계획서가 나올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곧 나온다 해도 1, 2년 안에 또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 곧 실행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이야기가 아주 무르익었을 때 재개발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섣부르게 지금 이것도 없는 애들이 재개발 추진을 한다고 뭘 하니 그러는데, 신탁사 하나 정해놓고 거기서 주는 사료 받아 먹죠, 사료. 밥은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일을 해서 쌀을 사서 해먹는 거지만서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탕해가지고 신탁사로부터 땡기고 이 동네 떠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발 딱 시작해서 떠나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이웃 아니에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남동발전소 문제인데, 뭐 뜬금없이 아파트 재개발 추진한다는 애들이 환경단체를 만든데, 걔네가 진짜 육값 떤다 그랬어요.
지금 재개발을 하겠다고 떠드는 애들은 말의 가치가 없습니다. 전혀 무시하세요. 전혀 무시하시고 여러분이 직접 생각을 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사기치기 쉬운 말이 뭐냐면은 너 돈 벌게 해줄게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네, 누가 와가지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건이었습니다.